요즘 마트에 가보면, 이것도 올랐네 하는 생각 다들 하시죠? 근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이 가격 인상의 진짜 시작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바로 공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시선으로 2025년 11월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신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공식 자료니까요.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 월급 빼고는 진짜 다 오르는구나.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가격 상승의 첫 번째 신호탄은 과연 어디서 터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가격 변동의 첫 번째 단서는요, 우리가 가는 동네 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공장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물건값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공장의 가격을 들여다보는 경제의 조기 경보 시스템,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 영어로는 PPI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들어서 자, 이제 팔아볼까 할 때의 가격. 그러니까 공장 출고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개념이 아주 그냥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만날 뉴스에서 듣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있죠? 이건 우리가 빵집에서 사는 빵 가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뭐냐? 바로 그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가격인 거죠. 어때요? 쉽죠? 당연히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빵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PPI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설명은 이쯤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2025년 11월의 실제 데이터는 어땠는지 그 핵심 숫자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10월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1.9%가 올랐네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그러면 이 0.3% 상승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공산품 가격이 0.8%나 오르면서 전체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농림수산품 가격은 오히려 2.1%나 떨어지면서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막아준 역할을 했네요. 와, 이 구체적인 품목들을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변화가 확 느껴지거든요? 보세요. 반도체 경기를 보여주는 D램. 한 달 만에 무려 15.5%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휘되어주는 경유, 이것도 1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쇠고기나 상추 가격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상추는 42.7%나 폭락했어요. 정말 품목별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디램이 오르고 성추가 내린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이 가격 변화가 어떻게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격 변동이라는 건 마치 도미노 같습니다. 첫 번째 블록이 탁 하고 넘어지면 순서대로 다음 블록 또 그 다음 블록을 연쇄적으로 쓰러뜨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과정이 바로 그 도미노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단계 공장 가격,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2단계,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쓰는 원자재나 부품 가격, 이걸 나타내는 국내 공급 물가 지수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모든 비용 변화가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내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자료를 발표한 한국은행에서도 이 과정을 물가 파급 과정을 분석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부터 소비자 물가까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와 연료 같은 공산품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둘째, 고맙게도 농산물 가격이 내려주긴 했지만 이 큰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공장에서의 비용 압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체감할 소비자 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장에서 시작된 작은 가격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드는 큰 파도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산자 물가의 꾸준한 상승, 이게 혹시 머지않아 다가올 기준금리 인상의 전조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